안녕하세요. 윤타입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ETF 투자법 책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VOD는 책에서 조금 아쉽게 전달되었던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샀을 때 이제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쳐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또 작심삼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전 투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요 시가총액입니다. 밑에 이제 페이지 같은 건 있는데 개정이 되거나 수정을 가하면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페이지보다는 요 내용 복기 앞에 있으니까 32페이지에 없으면 또 뭐 33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책을 넘겨가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숫자에 친숙해져라 이런 파트인데 보시면은 주식 차트는 기업명을 제외하면 모든 정보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이 숫자들의 움직임과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시가총액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중요해요. 자, 시가총액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가총액을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기업을 우리가 돈 주고 살 때의 가격입니다. 중요한 거는 가치가 아니고 가격인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상장 주식된 주식 중에서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 시가총액의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사는 건 또 별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야기 전달드린 거니까 시가총액은 어떻게? 해당 기업의 가격이다.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350조예요. 제가 350조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랑은 다르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가총액은 뭐다?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몸집입니다. 몸집. 시가총액에 따라서 덩치가 달라지거든요. 막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저는 공룡이라고 합니다. 공룡. 굉장히 무거워요. 한번 잠을 자게 되면은 한없이 잠들고요. 겨울잠을 충분히 자고 나 한번 이동해야겠다 이러면은 대륙과 대륙 간에 막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공룡 공부했을 때 그런 것처럼 엄청 몸집이 큰 기업들을 저는 공룡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이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공룡 기업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3조 이상 되는 기업을 저는 공룡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몸집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이제 뭐 중견기업에서 1에서 3조 정도인데 한 1조에서 한 2.5조 사이에 이런 규모를 사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타 같은 경우는 뭐 좀 빠르고 이제 중소형주가 많은데 한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이런 걸 치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탱탱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이 아니죠. 탱탱볼 있죠. 막 탕탕 튀기는 거. 완전 소형주들. 이런 것들. 1,000억 원에서 2천억 원 사이. 물론 1,000억 원 이하도 이렇게 더 많이 날뛰겠지만 1,000억 원 이하는 웬만하면은 투자를 할 때 신중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에 따라서 차트가 움직임이 천천히 우상향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한 투자자라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항상 얼마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거의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공룡처럼 천천히 움직여요. 탱탱볼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도 10%, 20%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완전히 날뜁니다. 지수 ETF를 할 때는 뭐 대기업들이 다 뭉친 거라서 공룡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ETF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만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일반 주식 투자할 때는 꼭 보셔야 된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조금 ETF라서 너무 약하게 강조했는데 실제 주식 투자 전반에 걸쳐서는 1순위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가총액이에요. 이 시가총액에 의해서 나머지들이 파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가총액의 규모에 비해서 매출액을 얼마나 있느냐, 영업이익을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ETF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뭐 해외 주식도 하시고 나중엔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보충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가 거래량 요거는 책에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는데, 뭐 이왕 나온 것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주가죠. 주식의 가격이죠. 주식의 가격. 그래서 항상 차트 분석을 하거나 어떤 종목들을 볼 때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서 헷갈리는 그 개념이 뭐냐면, 한 주당 가격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50만 원이고 한 주당 가격이 어떤 기업은 2,000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짜리가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한 주당 가격은 우리가 그냥 한 주당 가격, 우리가 만약 못 살겠죠. 약간 분할 매수가 하기 어려운 가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한 주당 뭐 400만 원 이러면은 사실 월급보다 더 많으면 또 못 살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서는 사실 한 주당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분할 매수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요. 주가는 주식의 가격,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런 것들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 주당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책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 요 주가, 주식의 가격은 이제 캔들로 나오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캔들과 거래량을 항상 조합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 개별 종목, 미국 주식, 뭐 테슬라,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에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오늘 날짜로 350조입니다. 엄청 크죠.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기업인데요. 이렇게 내려가도 한번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럼 계속 내려갑니다. 오랫동안 계속 잠들고, 이렇게 잠들다가 이렇게 하다가 엉덩이 깔고 뭉쳐서 오랫동안 이렇게 쉬고 있죠. 이렇게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2025년 6월 8일인데 최근에 못 뚫었던 이 부분을 살짝 강하게 이렇게 뚫어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에 의해서 이렇게 차트의 모양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 최근에 이제 대북주가 올랐는데, 이런 것들 막 윗꼬리도 많이 잡혀 있죠. 이런 꼬리도 많고 움직이는 게 등락률이 아주 극적입니다. 아주 커요. 슝슝슝 이러다가 빵, 최근에 28% 이렇게 올랐습니다. 대북주. 작년 8월부터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나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이건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다. 시가총액에 따라 탱탱볼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공용 기업 이렇게 하나 봤어요. 한번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시가총액 보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한 종목이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그 시가총액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만 딱 이 이야기를 할게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딱 해당 내용만 하는데, 동기부여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책 무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제가 예전에 막 수강생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국내 주식에서 새는 바가지, 해외 주식에서도 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ETF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가 초보에서 중수로 넘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요, 초보에서 멈춰요. 초보에서 좀 잘하더라도 초보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초보로만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다가 또 실증 내고 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수 ETF, 우리가 이제 책 뒤에서 배우는 지수 ETF는요, 모든 종목에 다 연동이 되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ETF를 못하면 전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투자도 거의 잘 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지수 ETF가 가장 쉬워요. 종목 선정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저는 이제 국내 지수 ETF 비과세라서 더 매력적이고, 또 국내에서 살기 때문에 원화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내 지수 ETF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뭐 대표적인 게 바로 S&P 500 아닙니까? 연평균 수익률 10% 내외, 뭐 시세차익 수익률 9%, 뭐 배당 1%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S&P 500도 바로 지수 ETF와 가장 비슷한 인덱스 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지수 ETF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꼭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못하면요,
그냥 예적금 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조금 앞부분에서 약간 따뜻한 잔소리 한번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책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막 고이 모셔다가 사실 뭐 저기 중고서점에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